장바구니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연습했던 예제를 다시 한 번만 실행을 해보면 요 전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해당 수량이 바뀌었고요. 또 체크를 해제하면 전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됨과 동시에 선택된 것의 수량만 나오게끔 처리를 했고요. 또 더불어서 이 X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삭제를 하게 되면 이처럼 요 상품 수량도 바뀌게 해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진행해야 됐던 게 우리가 특정 상품을 여러 개 선택했을 때 선택 삭제가 사실 A 태그로서 링크화 되어 있거든요. 이 선택 삭제를 클릭하면 삭제가 되게끔 해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문제라기보다는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 체크박스에 체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상품을 하나씩 삭제를 하다가 마지막 상품을 삭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체크되어 있더라고요. 쌤도 한번 실습을 해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구현한 내용에는 이 부분이 잘 처리가 되었는지 한번 검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H2 태그로 장바구니라는 제목을 하나 설정을 했고요. 테이블 태그로 간단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먼저 요 전체 선택에 해당하는 인풋 타입 체크박스는 아이디로 이름을 지정해 봤어요. 그 이유는 반복적으로 중복되게 처리할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했고요. 네. 반면에 나머지 체크박스들은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클래스 속성을 이용해서 아이템 체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이템 체크, 아이템 체크, 아이템 체크로 이 세 개 다 전부 동일한 클래스명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전체 선택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전체 상품 수량 숫자가 적용이 돼야 된다. 이거는 체크했을 때가 아니네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이 웹페이지를 불러오면 시작하자마자 요 상품 수량이 3개이다를 알려줘야 하는 예제였었습니다. 사실 상품 수량의 개수는 여러 가지로 측정이 가능한데 아마 저는 요 체크박스의 개수로 지정하지 않았나라고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펑션 체크 아이템 카운트라는 변수명으로 보시게 되면 문서상에서 쿼리 셀렉터 올로 클래스명이 아이템 카운트인 걸 가져옵니다. 아이템 카운트로 가져왔군요. 그러니까 아이템 카운트는 아마도 쌤이 요거로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녀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아이템 카운트가 뭔지 잠깐 올라가서 볼게요. 아이템 카운트가 바로 요 숫자입니다. 지금 이 체크박스 뿐만 아니라 이 3가지 항목의 요소들은 사실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체크박스도 그리고 아이템 수량도 마이너스 버튼도 플러스 버튼도 심지어 X 버튼도 전부 클래스 속성을 이용을 했고요. 전부 3가지 다 같은 클래스 속성 값을 갖도록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알고리즘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랭스를 가지고 오니 지금 이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게 하나, 둘, 3개이니까 3이라는 숫자가 토탈 카운트에 저장이 돼서 토탈 카운트, 아이디가 토탈 카운트인 것에 이너 텍스트를 3으로 넣은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 네. 자, 그런데 이처럼 숫자나 이렇게 변경 여지가 있는 대상들은 예를 들어 지금 최상단의 카테고리 부분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0과 그리고 토탈 카운트가 적히는 3자리 부분.
네, 이 부분인데 이 녀석들은 값을 변경을 하려면 어떤 의미의 태그로 감싸줘야 돼요. 근데 그냥 숫자 0이라고 우리가 문자로 표식하고 싶은 거지 얘가 무슨 태그화 될 필요는 없거든요. A 태그도 아니고 뭐 H 태그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 스판 태그를 적용하셔서 아이디나 클래스명을 지정하시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너 텍스트의 대상의 값들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스판 태그의 활용이 높겠죠. 이제 div도 가능한데 div는 줄바꿈이 되다 보니까 스판을 이제 활용을 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저 숫자 3이 페이지가 시작이 되자마자 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배운 걸 활용하고자 한번 이걸 적어봤어요. body 태그의 onload 함수를 이용해서 페이지가 로드 되자마자 체크 아이템 카운트가 수행이 돼서 바로 이 자리에 숫자 3이 나오게끔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배운 걸 다 활용해보고자. 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전체 선택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모든 클래스의 이 대상들이 선택이 되게끔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함수명은 체크 올 클릭이고요. 그럼 이 체크 올 클릭이라는 함수는 바로 우리가 전체 선택이라는 체크박스를 선택했을 때에 실행이 돼야 돼요. 이 함수명을 짓는 것도 나중에는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저는 어떻게 한번 지어봤냐면 지금 전체 선택 체크박스의 아이디가 보시게 되면 체크 올이에요. 체크 올. 그러면 함수명을 지을 때 이 선택되는 아이디나 클래스의 변수명을 앞에다가 적성합니다. 체크 올. 그 다음에 뒤에는 혹 이벤트가 처리되는 함수라면 그 이벤트명을 적으면 좀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체크 아이템 카운트는 사실 뭔가 우리가 클릭을 하거나 키보드를 누르는 이벤트가 아니어서 온로드는 굳이 적지 않았고 이런 클릭 같은 거 또는 마우스 드래그 이런 것들 키 입력 같은 경우는 이벤트명을 끝에 적어주면 좀 더 해석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체크 올 클릭이라는 함수는 바로 체크 올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전체 선택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벤트를 처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on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클래스 명화해서 선택하는 즉 그 HTML 태그에 on클릭, 뭐 onload 이런 식의 함수명을 작성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add event listen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또 이벤트 처리하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 예제는 이제 크게 복잡하지가 않아서 전부 on 접두사가 붙은 속성 값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체크 올 클릭이 눌리게 되면 한번 살펴볼게요. 체크 올 클릭 함수는 먼저 아이디가 체크 올인 걸 가지고 옵니다. 바로 이 녀석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변수명을 지을 때 태그를 선택한 변수들은 달러 기호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쿼리 셀렉터 올로 클래스명이 아이템 체크인 것을 리스트로 가지고 옵니다. 아이템 체크는요 사실은 바로 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배열화해서 아이템 체크리스트에 저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수행할 일은 둘 중 하나인데요. 선택을 전체로 하거나 또는 선택을 해제하거나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 올이 체크드 되어 있으면 즉 제가 이 녀석을 체크를 하면 이 나머지 세 가지 요소의 체크드 속성을 모두 true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제가 이처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나머지 세 가지 요소의 체크드 속성을 false로 바꿔서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문제의 순서와는 다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 선택 앞 글자에 숫자가 선택된 개수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수량 표기는 사실은 우리가 클릭을 할 때마다 계속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체크 올 클릭 이벤트 함수에다가 코드를 삽입하진 않았고요. 별도로 함수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사용할 테니까. 네. 그래서 이름이 체크드 아이템 카운트라는 함수명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녀석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문제 6번이네요. 원래는. 그래서 가봤더니 일단 개수를 세기 위한 카운트 변수가 있고요. 아이템 체크, 클래스명이 아이템 체크, 즉 이 녀석들인 거죠. 얘를 또 리스트화해서 가지고 와서 체크드로 된 것에 카운트를 세고요. 결국 그것을 이 앞자리에 숫자 0으로 되어 있는 녀석의 아이디명이 체크드 카운트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이너 텍스트를 카운팅한 숫자로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리턴이 안 쓰이는데 차후에 리턴이 쓰여서 한번 리턴까지 넣어봤어요. 요거는 쓰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두 번째 문제까지 한번 검수를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품이 모두 선택되면 전체 선택 체크박스를 true로, 상품이 일부만 선택되면 false로, 즉 이거를 통해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밑에 있는 이 단일 체크박스를 선택했을 때 다 선택하면 true가 되고 하나라도 해제를 하게 되면 false가 되게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 유사했어요, 기능이. 네, 역시나 체크 all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녀석을 가지고 왔고요. 바로 얘죠. 그리고 아이템 체크 리스트 요 3요소를 또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체크 리스트 길이만큼, 즉 3회 반복하면서 단 하나라도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리절트를 거짓으로 바꿨어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구현하실 때 카운트를 세서 카운트가 3이면 이렇게 구현하셔도 되는데,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못했던 느낌표 연산자를 써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느낌표는 상당히 웹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잘 해석을 해보면 아이템 체크드 리스트의 체크드를 검사합니다. 즉 이 세 개를 검사하는데 지금 쌤의 경우에는 1번째 요소가 false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행 결과가 false가 되겠죠? 그럼 false 앞에 느낌표가 붙었어요. 이 느낌표는 논리 연산자인 요 false를 반전시키는 키워드거든요. 그럼 결국 true가 돼요. 그럼 조금 해석이 까다로운데 다시 해석을 하면 체크가 안 된 것이 있으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네. 그러면 리절트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리절트가 아무리 돌아도 체크가 안 된 게 없으면 기본값인 true로서 요 녀석을 true로 바꿔주고요. 반대로 중간에 false로 바뀌게 되면 요 녀석의 체크를 해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앞전에 문제 2번에서 만들었던 체크드 아이템 카운트를 역시나 호출을 함으로써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이 앞자리의 수량이 또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문제 3번을 같이 보았고요. 4번도 보겠습니다. 4번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에 대한 처리인데요. 지금 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버튼에 전부 온클릭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3개의 마이너스와 플러스, 또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렇게 동일한 클래스명이 있는데 전부 같은 함수를 호출하도록 온클릭으로 처리를 했고요. 이와 동시에 지금 같은 버튼이 3개가 있다 보니까 사용자가 선택한 버튼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데, 이처럼 속성 온클릭을 이용하게 되면 this가 함수 안에 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자로 전달받아야 한다라고 일전에 이론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추가 복습을 꼭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예시를 들어보면 마이너스 btn을 클릭할 때 this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버튼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OBJ가 변수명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this라고 처리될 거를 오브젝트의 앞글자 OBJ로 따서 변수명을 지은 것이고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3개의 마이너스 버튼, 3개의 아이템 카운트, 3개의 아이템 프라이스를 리스트로 해서 가지고 옵니다. 다시 보면요. 요 마이너스 버튼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아이템 카운트인 이 속의 숫자들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템 프라이스는 이 각각의 가격을 배열화해서 쿼리 셀렉터 올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일단 우리가 해줄 일은요. 사용자가 선택한 이 태그에 마이너스 버튼에 인덱스를 탐색을 해야 됩니다. 인덱스가 가장 중요하죠. 배열에서는. 그래서 이 OBJ가 사실은 사용자가 선택한 태그인 this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this와 3개의 마이너스 버튼들 중에 this와 같은 것이 있으면 인덱스의 i의 위치 값을 저장하고 검색이 완료됐기 때문에 더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브레이크로 종료를 시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이제 마이너스를 계속 눌러서 음수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고요. 이제 저는 최소 수량이 주문할 때 1개이니까 0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아이템 카운트 리스트에 우리가 검색한 위치 값으로 이너 텍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즉, 바로 요 녀석을 가지고 온 거죠. 요 숫자를. 그래서 그 숫자가 1개를 초과할 때에만 음수가 아니죠. 이제 마이너스 차감해 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넘버를 통해서 문자를 숫자로 형 변환하는 것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숫자에서 1을 빼서 다시 그 자리에 이너 텍스트로 숫자를 변경을 해줬고요. 네.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금 우리가 클릭을 할 때마다 마이너스 클릭을 할 때마다 기존의 가격이 계속 차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경우는 원가를 탐색하기 위해서 위에 원가 변수를 배열로 따로 만들어 놨어요. 차후에 우리가 DB를 연동하게 되면 DB에서 꺼내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 페이지에 그냥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공부용인지라 임시로 배열화해서 원가를 저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인덱스 위치의 원가 가격과 위에서 1 감소된 상품 수량을 곱하게 되면 바로 이 자리에 어떤 가격을 연산해서 처리해야 될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처리해 봤습니다. 사실 그러면 플러스도 동일한 원리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검사해 보시고요. 자, 5번째는 녹화가 20분짜리인지라 잠깐 중지하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